이게 진짜 제가 아는 바로는 이런 5명의 프리츠커상 수상자가 모여서 공모전한 건 이게 처음이지 않을까. 심사위원이 토요이토였는데 그 후담을 들어보니까 저는 되게 감동을 먹었던 게 저는 그걸로 이미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저희 서 있는 곳이 지금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 건물 앞에 서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이거를 와우관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홍익대학교 뒤에 있는 산이 와우산입니다. 와우산 앞에 저희 캠퍼스가 있는데 보통의 일반적인 대학들이 다 그렇듯이 홍익대학교 캠퍼스도 다 경사대지 산에 만들어져 있는 그런 캠퍼스예요. 그래서 이번에 홍익대학교 지하 캠퍼스라는 그 프로젝트를 저희가 하게 됐는데 주변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쭉 아주 급경사로 해서 내려가면 정문이 있고 홍대 앞이라고 흔히 부르는 그 지역이 있죠. 제가 웃기는 게 택시를 타가지고 홍익대로 가주십시오 그러면 택시기사분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홍대로 가주세요 그러면 그때 알더라고요. 이쪽에 운동장이 보이고요. 저 운동장 건너편에 보이는 건물이 초등학교 건물입니다. 지금은 저 성미산 쪽으로 캠퍼스를 만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옮겼어요. 여기가 이제 이 공모전을 설명할 컨텍스트가 되는데 뒤쪽에 와우산이 있고 문헌관이라는 고층 건물이 저기 보이시죠? 그러고 나서는 이게 쭉 내려가서 홍대 앞까지 연결이 돼 있는 그런 공간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축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운동장을 만들려면 운동장을 수평으로 내야 되니까 얘를 깎아낸 거예요. 이걸 깎다 보니까 이쪽에 스탠드가 엄청나게 높은 급경사의 스탠드가 생겨나는 거죠. 이 주변으로 쭉. 그리고 그 위쪽으로 자그마한 캠퍼스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컨텍스트예요. 그리고 저쪽 바깥, 캠퍼스 바깥쪽에는 홍문관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고 그 옆에 체육관 건물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쪽에 디자인 밸리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축대가 있던 곳인데 그 축대를 없애고 쭉 그 축대 라인을 따라서 디자인 밸리라고 하는 그런 클래스룸을 쭉 만든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뒤쪽으로는 뭐 초중고 캠퍼스가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 교실로 쓰고 있고 그 뒤쪽으로 기숙사 건물이 신축된 게 있죠. 그래서 이게 저희 홍익대학교의 전체적인 틀입니다. 이 와우산에 깎아서 캠퍼스를 만들어서 여기는 깊게 파여진 스탠드가 있는 그런 컨텍스트다. 이거를 아신 상태에서 저희 그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그 홍익대학교 지하 캠퍼스 공모전입니다. 이게 진짜 좀 가슴 떨리는 그런 흥분되는 그런 공모전이에요. 여기에 5팀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이름이 정말 쟁쟁합니다. 일단 아모레 퍼시픽 사옥을 설계한 데이비 츄퍼필드, 저희 최근에 인터뷰하신 분이죠. 프리츠커상 수상자죠. 두 번째가 하리소그 드미런이라고 저희 그 베이징 올림픽 스테디움 설명했던 그 건축가 프리츠커상 수상자죠. 렌소 피아노라고 뽕피두 센터 디자인하신 프리츠커상 수상자죠. OMA라고 우리 북경 갔을 때 CCTV 사옥 설계하신 그 프리츠커상 수상자죠. 사나라고 해서 카즈오 세지마와 니시자와 류에라는 2명이 하는 사무실인데 이렇게 두꺼비집 같이 된 그 하얀색 건물 있잖아요. 대시마 미술관 그거 하신 분이에요. 이분도 프리츠커상 수상자죠. 그러니까 5명의 프리츠커상 수상자들을 모아서 인바이트 초대를 해서 공모전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공사비가 약 한 5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 프로젝트 규모도 되게 크고 현재 대학교에 많은 데들이 지하 캠퍼스를 많이 만들어요. 대학은 점점 좋아지니까 더 많은 교실들,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한데 대학 캠퍼스 안에서도 건폐율과 용적률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더 건물을 계속 고층으로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독특한 법 중에 하나가 지하로는 아무리 파도 용적률이 안 들어가는 법적 용적률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위로 1m 이상 안 올라오면은 또 이게 건폐율이 안 잡혀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첫 번째로 이제 이화여자 대학교에서 시작을 했죠. ECC라고 하는 지하 캠퍼스를 만들었습니다. 도미니크 페로가 설계를 해서 가운데 확 파인 그 길을 만들었죠. 고려대학교도 지하 캠퍼스를 앞에다가 만들었고요. 연세대학교가 또 최근에 만들었고 국민대학교도 만들었고 많은 대학들이 다 지하 캠퍼스를 만듭니다. 그 이유는 지상에 건물을 짓지 않고 지하에다가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을 집어넣어서 지상에 차들도 좀 안 다니게 하고 교실을 확보해야겠다. 이제 그런 계획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익대학교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5명의 건축가를 누구를 선정할 것이냐 이것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다 프리츠커상 수상자로 선정을 하고 물론 공모전 또 중요한 게 심사위원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심사위원장은 토요이토라고 일본 건축가 프리츠커상 수상자죠. 윈드타워 설계하신 분이에요. 저희가 유튜브에서 한번 소개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또 건축가분이 오셔서 심사 잘하기도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 그 외에도 몇몇 분들이 심사위원들이 계신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훌륭한 건축가들이
이렇게 모여서 제가 아는 바로는 이런 5명의 프리츠커상 수상자가 모여서 공모전한 건 이게 처음이지 않을까. 전 딴 데서는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하나가 되게 재미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데이비 치퍼필드의 작품입니다. 치퍼필드 작품 아시겠지만은 제가 좋아하는 그 아모레 퍼시픽 사옥이죠.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 사옥 같은 건물이죠. 딱 보면은 퍼시픽 사옥 건물 3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저는 이제 미리 5개 프로젝트들을 다 봤는데 정말 다 제가 존경하는 건축가들이고 너무 훌륭한 건축가들이시죠. 근데 이 공모전이라는 거는 사실은 자기한테 맞는 공모전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건축가들은 빌딩 디자인을 되게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건축가는 주택 잘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건축가는 도시 컨텍스트적인 거를 잘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다 자기의 약간 전문 분야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스타일이 좀 맞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터 줌터 같은 건축가, 엄청 완성도 높은 훌륭한 건축을 하시는 분인데 저는 그분이 엄청나게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분의 스페셜티는 되게 물성과 공간의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약간 전문 분야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을 하시고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어떤 컨셉을 했는지를 완벽하게 설명을 듣고 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보고서 제 해석을 하는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치퍼필드의 아이디어는 이거죠. 이 기단부가 있으니까 이 부분이 새로 만든 디자인 밸리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 포디움 같은 공간을 하나를 만들고 이 레벨이 저 뒤쪽에 있는 문원관이라고 하는 거랑 레벨이 맞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3개의 큰 아모레 퍼시픽 사옥 같은 건물을 지은 거고 그 사이사이가 선큰 가든이 들어가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스타일대로 하셨는데 아마도 심사위원들에서 이거를 보고 나서 하나 걸렸던 거는 제가 볼 때는 건폐율이 오버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전반적으로 더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그런 꽉 차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다가 저렇게 건물을 이거는 지상으로 벌써 이만큼의 높이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폐율상에서 문제가 됐을 것 같고 이 디자인 어프로치 하는 자체가 미니멀한 그런 건물들을 3개를 놓고 구조적으로 이 하부가 딱 떠 있는 듯한 느낌이 나게 하는 그런 안을 만드셨고요. 그다음에 다음으로는 이제 카주오 세지마의 작품입니다. 세지마의 작품 중에서 이 프로젝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나라고 하는 사무실에서는 2가지의 되게 큰 디자인의 방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대시마 미술관을 보셨던 것 같은 그리고 혹은 롤렉스 러닝 센터에서 보는 것 같은 만두피 같은 건축이 있잖아요. 층간이 막 연결되어 있고 유기체적인 형태가 보이는 그런 디자인의 안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메스를 작은 걸 쪼가는 게 있어요. 여러 개의 작은 메스로 쪼개서 그걸 모리야마 하우스라는 프로젝트, 주택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보면은 주변에 큰 건물로 되어 있는 일반적인 주택 사이즈가 있는데 여기는 주택의 방 사이즈만한 걸로 메스를 분절을 해가지고 되게 작은 메스들이 여러 개가 있는 그런 주택을 설계한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이쪽 방에서 저쪽 방을 갈 때는 골목길 같은 데를 거쳐서 가야 되는 그런 주택이에요. 그래서 골목길이 주택 안으로 치고 들어오는 것 같아서 어디까지가 골목길이고 어디서부터가 이 집의 마당인지가 약간 경계가 모호한 그런 주택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2가지 스타일로 만들어지는데 이 사나가 이 홍익대학교에 제시한 거는 그 2번째 전략을 쓰신 것 같아요. 빌딩의 크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 정도의 가로 세로 길이가 이 문원관 건물 폭이에요. 이거보다 더 넓어지면은 사실은 햇빛이 안으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통풍과 채광이 안 되는 공간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큰 사이즈는 거의 대부분 맥시멈이 이 정도 두께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작은 필지에 있는 이 홍대 앞에 있는 건물을 보시면 이 빌딩 사이즈가 요만합니다. 그런데 학교 건물을 여기 큰 건물과 이 스몰 사이즈의 2개의 블락으로 되어 있는 거에 중간에 놓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적절하게 이 문원관 사이즈만한 메스들로 지금 쪼개져 있는 거잖아요. 대신에 층고는 높낮이를 준 다음에 그 사이사이 공간을 이쪽에 있는 골목길이 이렇게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 나게끔 그런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호문관을 통과해가지고 들어가면은 보시는 것처럼 건물들이 여러 개로 쪼개져 있으니까 그 건물과 건물 사이가 이런 골목길 같은 컨텍스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들어간 다음에 지하 캠퍼스가 쭉 보이죠. 여기 보시면 이런 기둥들이 있잖아요. 저 기둥이 사실은 사나 건축의 제일 핵심이거든요. 더 가벼워 보이는 기둥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기둥보다 훨씬 몇 분의 1로 줄어든 단면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건물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게 싫으니까 그 인면을 녹색 그린 파사드를 만들어서 담장이 덩쿨 같은 거가 자라게 해서 그게 하나의 그 필터 역할을 하게끔 만든 루버 기능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인면 설계에서의 주요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다음은 렌소 피아노 건물인데요.
렌조 피아노 건물은 진짜 렌조 피아노스럽게 만들었어요. 렌조 피아노 건물이 우리나라에도 하나 있습니다. 광화문에 가시면은 KT 건물이 렌조 피아노가 설계를 했거든요. 그 건물 보시면은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맨 꼭대기에 펜트하우스 같은 글래스 파빌리온 같은 게 하나 있고 그 위에 지붕이 되게 올라가 있어요. 우리 맨힐 뮤지엄 갔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 투움블리 갤러리도 갔잖아요, 우리가. 투움블리 갤러리 맨힐 컬렉션의 핵심이 뭡니까? 유리로 되어 있는 지붕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항상 보면은 건물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이러한 유리로 만들어진 글래스 루프가 넓은 캔틸레버 처마가 있는 이런 디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건물로 모든 걸 해결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뭐 이런 계단이 있고 괜히 송신탑 같은 거 하나 서 있고 뭐 이게 뭐 본인이 생각하는 되게 미학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건물에 공통적으로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본인이 하던 대로 다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페르소그 듀미론의 작품입니다. 이 건물은 전략이 명확하죠. 마치 애플 사옥 마냥 가운데 큰 중정이 있고 주변으로 돌아가게 한 다음에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체육관, 공과대학 건물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플러그인이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중심 공간이 핵심이 되어서 되는 거고요. 뭐 이런 것들은 본인의 뭐 미학적인 뭐 지붕을 좀 더 쪽에서 다양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헤르조그 같은 경우에는 도산공원 옆에다가 주거 프로젝트를 하나 하거든요. 광고성 같은데 그 프로젝트도 보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카드로 만든 거 같이 막 이렇게 쌓아가지고 만든 게 하나 있어요. 본인의 건축 디자인 스타일을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한 건데 아까 보셨던 렌조 피아노하고 얘하고의 차이는 뭐냐? 얘도 하나의 건물인데 이 건물은 가운데 중정이 크게 있는 건물로 접근을 했다는 거죠. 다음이 OMA의 작품입니다. 렘 쿠라스의 작품인데 제가 언젠가 한 번은 렘 쿠라스의 쿤스트할이라는 프로젝트를 한 번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최근에 거기를 직접 경험을 해봤는데 엄청 좋더라고요. 그 프로젝트의 공간감이라는 게 모든 코너가 막 다른 희한한 서프라이즈한 공간들이 막 연출되어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어떤 건축가들 중에서도 제가 아는 바로는 도시 설계를 하는 스케일의 프로젝트를 했던 사무실은 이 OMA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름 자체가 OMA라는 데는 이제 Office for Metropolitan Architecture입니다. 도시 건축을 하는 사무실이다 아예 천명을 해요. 그래서 디자인을 할 때도 도시 컨텍스트에서 많이 하고요. 그리고 도시 설계 같은 것들도 하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칠퍼필드 같은 경우는 아모레 퍼시픽 같은 거를 곱하기 3, 이 사나는 모리야마 하우스 같은 거를 곱하기 100, 그래서 스케일업 시켜가지고 이 땅을 채워넣으려고 했던 거죠. 렌조 피아노는 본인이 하던 건물 하나 설계하셨고 헤르조그도 건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이 OMA는 이야기의 시작을 가장 큰 도시적인 스케일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가 된다면은 사실은 도시 관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가 맞긴 하거든요. 뭐 제가 뭐 이렇게 왈가왈부 웃기는 건방진 소리 같은데 이제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되게 PT 판넬을 보고서 되게 감동을 먹었던 게 제목이 뭐냐면은 와우 플러스 홍익 플러스 홍대예요. 저는 그걸로 이미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뒤쪽에 와우산이 있고 그다음에 홍익 캠퍼스가 있고 홍대 앞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보시면은 모형을 어떻게 잘랐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다른 어떤 건축가들이 어떻게 크랍을 했는가 이 지대를 여기 보시면은 이 앞을 되게 다른 사람보다 모형을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3분의 1 정도를 여기다 컨텍스트를 보여주는데 할애를 했고 3분의 1이 캠퍼스고 3분의 1이 와우산이에요. 그걸 보면 이 사람이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여기서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는 얘를 설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하고 얘 사이에 있는 캠퍼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좀 더 거시적인 관점인 거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어떠냐. 와우산이 처음에 있었겠죠. 그러고 나서 홍대 캠퍼스를 만들면서 운동장이 필요하니까 운동장을 만들면서 여기 스탠드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접근 방식은 보면 되게 스마트한 게 제가 본 다른 안들보다도 얘는 지상으로 올라온 건폐율에 걸릴 만한 게 제일 적은 그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문원관부터 시작해서 이 홍대 앞에 디자인 밸리라고 하는 데가 만들어지들 연결하는 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와우관에 4층에 휴게실이 있는 테라스가 있거든요. 거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쭉 내려가는 축이 하나 있고 저쪽에서부터 오는 축이 있고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 둘, 세 개 정도. 그래서 이 세 개 정도의 축이 여기를 얽어매면서 여기 녹색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기존에 있었던 이 와우관의 흔적들을 다시 복원하는 거죠. 그래서 와우관의 원래 모양을 이 몇 개 안 되는 이 패스지로 딱 그냥 그 아웃라인 틀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거의 자연을 회복시키는 컨텍스트가 되는 거죠. 여기서 봤을 때는 이 나무들이 오버랩되고 뚫린 것들은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쭉 보면서 산이 회복된 것 같이 보일 거라고요.
그러고 나서 중정을 뚫어서 햇빛을 들어가게 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폭은 누가 결정하느냐? 이 빌딩들 폭하고 되게 비슷하잖아요. 중복도로 만들거나 했을 때 이거보다 더 두꺼우시면 비효율적이 되니까 이 정도 폭으로 이 띠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요 폭은 교실들 폭이고 요거는 좀 더 큰 교실 강당 같은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고 전반적인 왕관의 랜드스케이프를 커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정을 만드는데 중정의 사이즈와 모양이 다 달라요. 우리가 루이스 칸의 킴벨 아트 뮤지엄 갔었잖아요. 킴벨 아트 뮤지엄 보면은 거기 코트야드가 3개가 있는데 가로 세로 폭이 다 달랐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가로 세로 폭이 다르다는 얘기는 거기 들어오는 빛의 퀄리티가 달라지겠죠. 거기에 경사로가 여기는 아주 급경사로 되어 있는 원형 극장이 나오고 여기는 약간 완만한 계단이 나오고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도 또 빛의 퀄리티와 사운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각의 다른 마당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분은 결국에는 여기 홍대 앞이라고 하는 이 골목길과 아주 고밀도의 복잡한 도시가 이 홍대 캠퍼스를 관통해서 와우산까지 연결되는 그 중간 커넥터로서 이거를 디자인을 되게 스마트하게 잘 했다고 저는 판단이 내려집니다. 이게 당선작이에요. 5분이 정말 다 대단한 건축가들이지만은 이 프로젝트에는 도시 컨텍스트를 이해해서 거기서부터 컨셉을 도출하는 OMA가 조금 더 맞았던 건축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사위원이 토요이토였는데 그 후담을 들어보니까 과격한 아이디어를 뽑아도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학교의 의지가 강하다 했더니 그래서 이제 이걸로 확정이 딱 됐다고 들었어요. 여기서 하나 저는 되게 재미났던 거가 이거예요. 이 빨간색 라인 보이시죠? 이게 핸드레일이거든요. 기존의 이 홍문관을 보시면은 이 홍문관의 저쪽 운동장 쪽으로 난간이 저 빨간색 튜브로 되어 있어요. 큰 튜브로 이런 식으로. 사실은 저거의 원조라고 하는 거는 OMA의 쿤스트할에 가면 난간이 저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마 홍문관 할 때 좀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빨간색으로 칠한 이유는 홍익대학교를 상징하는 게 저 영원한 미소라고 하는 이렇게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는 저거거든요. 저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그래서 난간을 저 영원한 미소랑 비슷한 직경을 가지는 튜브로 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 컨텍스트를 그대로 여기다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난간을 만들어서 중정이 뚫린 거를 더 강조되어 보이게 하고 그리고 그게 따라서 가다 보니까 영원한 미소까지 해서 한 딱 위로 가는 화살표까지 가는 홍대의 상징 조각물까지 연결되게끔 하는 그러한 세심함도 보여서 되게 좋게 봤습니다. 이 단면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단면인 것 같아요. 이쪽이 홍익대학교 와우산이 내려오고요. 저희가 그 산책로가 이 연결상으로 되고 저기 홍익대학교 레벨이 홍대라고 하는 게 이 같은 레벨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쪽에 같은 레벨로 그냥 쭉 사람들은 평지 레벨로 들어오고 와우산은 그 위로 지나가고 그리고 그 사이의 공간들이 이제 뭐 교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단면도가 이 프로젝트의 핵심 아이디어를 제일 잘 보여주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허가 받고 설계하는데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걸릴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착공해서 건물 짓는데 한 5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빠르게 잘 진행이 되면 한 7년, 길면 8년 이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지금 신입생들은 공사판에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 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저희 홍익대학교에서 미래 비전으로 제시하는 지하 캠퍼스 공모전을 와서 5명의 우리 프리츠커상 수상자들의 디자인을 한번 봤습니다. 하나의 문제를 5명의 건축가가 어떻게 다르게 어프로치해서 하는지 그거를 비교하는 걸 보면서 생각하는 방식들을 엿볼 수가 있었고요. 그분들의 디자인 철학도 잘 드러나고 그리고 그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도 잘 봤습니다. 사실 공모전의 묘미가 그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는 이 프로젝트를 할 때에는 다 본인들이 당선될 것 같다라는 신점을 갖고서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딱 내놓으면은 저희 같은 이제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은 그 5개의 작품을 비교하면서 건축을 또 배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되게 홍익대학교에서 그런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